안녕하세요. 신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축사 하이윤입니다. 간단한 제 소개와 저희 사무실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PM 했던 사례들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물은 내곡동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반지하는 근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1층, 2층, 다락 이렇게 두 개 층 반 해서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땅이 이제 130평 정도 되는 땅이어서 규모가 제법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랑구 묵동이고 다중주택입니다. 반지하 1층, 2층, 3층 다락. 다락은 제가 여기도 복층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방이 한 12개, 그리고 지하에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송파동입니다. 송파동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반지하에 근생, 1층 근생 필로티, 2층 근생, 그 다음에 여기 3층하고 4층 다락까지는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면목동 땅인데 재건물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었고요. 땅이 그닥 크지 않아서 한 층에 방을 3개씩 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1조 사선에 그렇게 유리한 땅이 아니어서 여기는 다락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은 사실 수익성 건물이라기보다는 건축주께서 직접 거주 원하신 단독주택이고요. 땅이 워낙에 좀 작아서 이렇게 건물 전체를 건축주께서 혼자 쓰십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대조동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황금대지님이라는 분이 첫 번째로 지은 건물인데요. 네, 제가 PM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근생입니다. 1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하 1층이고요. 1, 2, 3층 여기 다락까지 해서 다중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암사동입니다. 암사동에 있는 다중주택이고요. 요거는 천호동에 있는 다중주택이죠. 이 땅하고 이 땅 사이즈는 사실 비슷합니다만은 요 땅은 제가 처음에 찾을 때부터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을 열심히 찾았고요. 그래서 건물 규모도 좀 차이가 나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다락, 지하까지 포함하면 총 7개 층이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아주 잘 나오죠. 요 천호동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률 200% 나는 건물이라고 해서 소개한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PM 용역이 어떤 용역이며 건축주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건축사로 일을 해오긴 했지만 신축을 직접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 건물을 지으면서도 좌충우돌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경매로 그 땅을 이제 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선택권 자체는 그다지 크진 않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통해서 살 때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축하기 좋은 땅을 골라내야 되는데 저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이 가장 좋다는 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골라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나 그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대단히 힘들겠죠. 그래서 신축을 처음 하시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어느 동네를 사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땅을 사더라도 어떤 용도로 채워 넣어야 하는지, 수익성은 얼마가 될 것인지, 대출은 제대로 나올 것인지, 시공회사를 찾을 때 내가 뒤통수 맞지 않고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죠. 저도 제 건물을 지으면서 좌충우돌을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건물을 짓고 보니까 정말로 이 건축주한테 필요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자문을 해주고
건축주를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물론 좀 큰 회사들에서 PM 용역 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그 회사를 찾아가 보면은 설계 따로, 대출 따로, 시공 따로 이런 식으로 다 그 분야별로 다른 분이 상담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복합되어 있는 게 신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지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건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신축의 모든 과정에서 자문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건축주 입장에서 사실 신축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그런 리스크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PM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신축을 하시면 큰 리스크들에서는 상당 부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PM 비용이 적진 않습니다만 신축을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PM 없이도 그 다음 건물은 혼자서 지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M 용역 서비스라는 거는 10년은 늙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건축주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신축의 치트키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단계별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PM이 매수 단계에서 뭘 도와드리냐면요, 저랑 PM 계약을 하시면은 제가 땅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건축주께서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의 땅을 한꺼번에 찾아갖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업성이 좋은 땅을 골라드리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분들이나 이 신축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땅하고요, 예, 제가 골라드리는 사업성 좋은 땅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전세가 3, 4억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정도로 수익성 차이가 나도록 제가 땅을 찾아드릴 수도 있으니까 PM 결코 돈이 아깝지 않죠.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이 가격이 적정하냐, 이 부분도 사실은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거리죠. 내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땅은 좋지만 이 가격이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검토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을 찾긴 했는데 그럼 그 땅에다가 어떤 용도를 지을 거냐, 다세대냐, 도생이냐, 다가구냐, 다중주택이냐, 최근에 발표된 임대형 기숙사냐, 아니면 근생을 좀 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업성 검토를 안 해본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분야죠. 그렇다고 건축사를 고용을 해서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PM을 고용을 하시면 제가 최종 용도를 검토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가 된다,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어 하시고 겁을 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뭐 5억이 있는데 10억이 있는데 이거 갖고 과연 충분한 것이냐,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가 멈추고 내가 파산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여기에서 제가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어떤 은행에서 받고 건축 쪽에서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이 정도 사이즈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1년에도 수백 개, 지금까지 수천 개의 이 땅들을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반세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축에 관련된 세무, 절세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이 얼마 나온다라는 거는 계산을 못 해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신축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신축에 관련된 세무사님을 제가 소개도 해드립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 전문, 신축 전문 이런 세무사님들을 콕콕 집어서 좋은 분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3년 넘게 찾다가 겨우 찾았어요. 뭐 설계 단계는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류의 건물을 1년에도 수백 개씩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계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은 다 설계사 대비 우수할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건축주께서 걱정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시공사입니다. 좋은 시공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시공사를 어떻게 내가 검증할 것이냐, 그리고 시공회사랑 계약을 할 때 뒤통수 맞지 않는 좋은 계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자문을 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시공 단계에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요, 현장 소장님이랑 미팅도 하고 시공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하면서 오류가 없는지, 또 하자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들을 제가 꼼꼼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시공회사가 현장에 들여오는 각종 자재들이 적정한지, 문제가 없는지, 견적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제품인지 등을 제가 검증을 하고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시공회사에서 돈을 달라고 기성금을 요청을 하죠. 이만큼 돈을 줘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검증하고 자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준공하고 이제 임대 단계로 넘어가서 적정 분양가라든지 임대가가 어느 정도로 세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이 다세대가 된 경우에는 분양업체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빨리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임대 부동산을 찾는 방법 소개, 그다음 임대 완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꽃은 매각인데요. 이 매각하는 단계에서 신축 전문 세무사님을 소개를 해드려 가지고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건물들은 아파트와 달리 어떤 중개사 소장님께서 매각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죠. 그래서 매각에 최적화된 중개사님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각종 매각 루트들도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엑시트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PM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PM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 자랑도 좀 하게 되고 PR도 좀 하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PM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PM을 해보신 분이라면 PM 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PM 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가 이익을 내드린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땅을 찾는 과정에서 최소한 1, 2억 이상은, 많게는 2, 3억까지도 제가 좋은 땅을 찾아드린다고 자부를 하고요. 시공회사를 찾고 계약을 하면서도 공사비에서도 이해 못지않은 금액만큼 제가 절약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공 과정에서도 각종 오류나 하자를 방지함으로써 많은 돈을 세이브 시켜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각 단계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축주한테 좀 큰 이익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PM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최소한 첫 번째 건물 정도는 꼭 PM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건물부터는 능력이 되신다면 건축주가 PM 없이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PM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